오늘은 정말 재미있는 과학책을 읽으면서 과학과 통계 기반으로 왜 우리나라의 미래가 생각보다 밝은지 제가 차분히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그냥 단순히 미래가 밝은 게 아니라 이 조건이 있어요. 이거를 잘 해냈을 때만 미래가 밝습니다. 이게 되게 중요한 얘기거든요. 오늘 우리가 같이 읽어볼 책은 여러분 애니멀 커넥션. 이거는 여러분 제가 공학 박사잖아요. 공학 박사의 강력 추천이에요. 저는 여러분 백그라운드 자체가 공학 박사이기 때문에 테크와 과학에 훨씬 강점이 큰데 제가 여러분들한테 좋은 과학책을 소개해드리고 싶어도 과학책 권수 자체가 많지가 않습니다. 그러면서 과학책이 출간이 돼도 생각보다 어려운 경우가 많고 읽기가 쉽지 않은 경우가 대다수예요. 근데 이 애니멀 커넥션은 이미 우리는 여러분 센세이셔널을 통해서 애슐리 워드 교수님을 만나봤잖아요. 워낙 책을 잘 쓰시는 분이고 심지어 애니멀 커넥션은 센세이셔널보다도 읽기가 더 쉬워요. 그러면서 재밌는 내용이 정말 많거든요. 오늘도 같이 그걸 한번 보시면 되는데 일단 오늘 우리가 메뚜기를 만나볼 거예요. 그냥 우리나라는 여러분 메뚜기 하면은 뭐 어렸을 때 곤충 채집 요 정도가 사실 우리 기억 속의 전부일 텐데 이거 한번 읽어보셔야 돼요. 2004년에 계절에 맞지 않은 폭우가 내린 뒤 사막 메뚜기가 대량으로 발생해 아프리카 북서부 사람들에게 큰 고통을 안겼다. 모로코에서 처음 기록된 단일 군집은 끝없이 이어진 채 방대한 지역을 뒤덮었고 그 너비는 런던에서 셰필드 또는 워싱턴 DC에서 필라델피아까지의 거리와 맞먹을 정도였다. 그러니까 메뚜기 구름이 된 거예요. 그 하나의 무리 안에 지구상 모든 인구의 10배에 달하는 메뚜기가 있었다. 그리고 그들은 지나가는 나라마다 정성껏 키운 농작물을 줄기만 남기고 다 씹어먹어 초토화했다. 식량이 떨어지면 메뚜기 떼는 다른 곳으로 이동한다. 그 이동 범위는 어마어마하다. 이 무리에서 떨어져 나온 1억 마리의 메뚜기, 와 1억 마리 진짜 1억 마리 메뚜기가 처음으로 출발한 지점에서 1000km 떨어진 푸에르테벤투라 섬에서 상륙한 적도 있다. 1954년에는 북아프리카에서 날아온 메뚜기가 영국에 도달했다. 1988년에는 또 다른 무리가 서아프리카에서 대서양을 건너 카브리에까지 도달했다. 이런 상상 이상의 곤충 재해가 세계 육지 면적의 5분의 1에 해당하는 지역을 위협하고 있으며 그 피해는 특히 가장 가난한 나라들을 휩쓸며 막대한 파괴를 초래한다. 야, 진짜 이거는 우리랑 상관없는 얘기니까 그냥 우리가 이렇게 읽을 텐데 여러분 메뚜기가 뭐 몇십억 마리가 와갖고 슥 지나가면서 나무 잎사귀 다 먹고 농작물 다 먹어버리고 그러면은 이거야말로 뭐 그냥 눈앞에서 벌어지는 재앙이죠. 그렇죠? 지옥이죠, 지옥. 그러면 사실 여러분 근데 우리 메뚜기 잡아봤잖아요. 그렇죠? 근데 메뚜기 한 마리가 보면은 그냥 사실 그렇게 공격적이지가 않고 얘가 그냥 순진한 애거든요. 그럼 도대체 이런 현상이 왜 벌어질까? 그게 여기서 설명이 나오거든요. 재밌어요. 그러니까 세상에는 정말 대단한 과학자분들이 많은데 여기 이제 그거를 원인을 한번 파악해 보려고 실험을 한 거예요. 그렇다면 비교적 무해한 단독형 단계의 메뚜기들이 거대한 사회 집단을 이룬 대량 약탈자로 전환하게 되는 원인은 무엇일까? 초기 연구들은 개체 수가 증가할 때 형성이 촉진된다는 경향을 발견했다. 하지만 왜일까? 그러니까 한 마리 한 마리 있을 때는 이게 무해했는데 얘가 이 개체 수가 증가하니까 얘가 약탈자로 약간 미쳐버리는 거예요. 얘가 왜 미쳐버릴까? 이에 대한 실마리는 몇 가지 특이한 장비로 무장한 과학자들이 제공했다. 대단한 분들입니다. 지금 시드니 대학에서 나와 함께 일하는 스티브 심스는 2001년에 메뚜기들 사이에 물리적 접촉, 뭐죠? 메뚜기들끼리 부딪히는 거예요. 부딪히는 겁니다. 물리적 접촉이 군집상 전환을 유발하는지 여부를 조사하고 있었다. 현실이 허구보다 더 이상한 경우가 종종 있는데 이 실험이 바로 그랬다. 매우 특이한 방법을 통해 과학의 중요한 진보가 이루어졌다. 화가가 쓰는 붓으로 무장한 스티브와 그의 동료들은 단독형 메뚜기의 몸의 특정 부위를 1분의 5초씩 부지런히 그리고 반복해서 간지럽혔다. 그러니까 과학자분들이 붓을 이렇게 들고 가서 메뚜기 뒷다리 이런 데를 이렇게 붓으로 간지럽히는 거예요. 1분에 5초씩 간지럽히는 거예요. 이 색다른 실험의 결과는 놀라웠다. 단독형 사막 메뚜기들의 뒷다리를 4시간 동안 주기적으로 쓰다듬기만 했는데 그 메뚜기들이 약탈적이고
초사회적인 형태로 변모한 것이다. 그냥 멀쩡했던 메뚜기가 이렇게 붓으로 간지럽히니까 어떻게 돼요? 약탈자로 변모한 거예요. 그림 그리는 붓을 이용한 스티브의 절묘한 작업은 실제 자연환경에서 메뚜기들이 겪는 특정 조건을 모사한 것이었다. 뭘 모사한 것이냐? 사막의 메뚜기는 대부분 매우 건조하고 가혹한 환경에서 산다. 먹이 공급이 적기 때문에 이 메뚜기들에게 최선의 생존 전략은 서식지에서 공간을 확보하고 위장술에 의존하는 것이다. 그러나 비가 내리면 상황이 반전된다. 식물은 빠르게 반응해서 유리한 조건에서 번성한다. 메뚜기들도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차례로 번식을 시작한다. 문제는 다시 건조한 날씨가 돌아올 때부터다. 새로 출현한 어린 메뚜기 떼는 풍부한 녹지를 재빨리 해치우고 곳곳에 듬성듬성 남아있는 초목으로 몰려들기 시작한다. 그러니까 뭐예요? 그러니까 식물이 자랐어. 그러니까 메뚜기가 먹을 게 많아졌네. 자식 많이 낳았어요. 근데 식물이 이제 그러니까 자식이 많이 났어요. 그러니까 새끼 메뚜기들이 또 식물을 먹어. 그러니까 이제 식물이 많이 줄어들었어. 그러니까 이제 식물이 줄어들면서 점점점 줄어들면 저기 풀 한 폭이 있다. 우리 먹으러 가자고 이 메뚜기 저 메뚜기 오면 어때요? 서로 부대끼게 되죠. 서로 물리적 접촉이 생길 수밖에 없죠. 그렇게 해서 물리적 접촉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까지 읽었죠? 몰려들기 시작한다. 반사회적인 성향을 타고났어도 어린 메뚜기들은 배고픔 때문에 뭉치게 된다. 남은 식물은 메뚜기들의 만족할 줄 모르는 식욕의 습격을 받아 줄어든다. 줄어든 식물 굴람에서 어린 메뚜기들은 점점 더 밀집된 상태로 살아가게 되고 그 과정에서 끊임없이 서로 부딪히고 스치며 접촉하게 된다. 스티브가 메뚜기 다리를 간지리 핀 것은 이렇게 서로 부딪히고 스치는 상황을 본뜬 것이다. 그리고 논리적으로 메뚜기의 뒷다리가 실험 부위로 적합하다고 판단했다. 뒷다리는 크고 눈에 잘 띄며 감각털이 촘촘히 나 있어 접촉에 민감하게 반응하기 때문이다. 실제로 뒷다리만이 사회성 전환을 유도하는 유일한 신체 부위로 나타났다. 더욱 흥미로운 점은 메뚜기의 몸의 다른 부위들과 달리 뒷다리 바깥쪽은 메뚜기 자신도 의도치 않게 스스로 만질 가능성이 낮다는 것이다. 메뚜기가 우연히 실수로 스스로를 간지려 때 형성 모드를 전환하는 일이 없도록 자연은 정교하게 설계되어 있는 셈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뭐요? 결국에는 상황이 각박해지고 밀도가 높아지니까 그냥 평범했던 메뚜기가 미친 메뚜기로 바뀌는 거거든요. 자, 이거 보면은 여러분 우리나라 상황이랑 비슷한 거예요. 여러분 대한민국이 인구 밀도가 뭐죠? 인구 밀도가 여러분 뭐냐면은 그 나라가 이렇게 땅의 크기가 있을 거잖아요. 그렇죠? 거기에 단위 면적당 사람이 얼마나 살고 있냐. 인구 밀도가 높다는 건 뭐예요? 단위 면적당 사람이 많이 살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여러분 인구 1000만 이상 기준으로 전 세계에서 인구 밀도가 5위인 나라입니다. 인구 밀도가 굉장히 높은 거예요. 여러분 하물며 메뚜기도 서로 이렇게 상황이 각박해져서 서로 부대끼기 시작하면은 폭력적 메뚜기로 바뀌는데 우리나라 여러분 쉽지 않겠죠. 자원도 없고 결국에는 우리나라가 갖고 있는 자원은 인적 자원밖에 없어요. 여러분 사람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북유럽이 행복한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사실 여러분 북유럽이 막 백야도 있고 그렇게 자연적인 상황은 그렇게 좋은 나라는 아니에요. 나라도 춥고. 근데 북유럽이 왜 대부분 다 행복한 나라로 항상 뽑히냐? 천연 자원이 많아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경쟁이 우리보다 확실히 덜 치열하죠. 그러면서 인구 밀도도 낮고. 근데 우리나라는 여러분 인구 밀도도 높죠. 경쟁도 치열하죠. 그러면 여러분 출산율이 당연히 떨어지는 게 정상이에요. 그러면 이대로 가면 우리나라는 여러분 지금 출산율이 낮으니까 어때요? 그러니까 인구 밀도는 더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사람 숫자가 줄기 때문에. 그러면은 어때요? 생물학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사는 환경은 더 쾌적해지는 거예요. 더 쾌적해지는 겁니다. 그리고 너무 다행인 것 중에 하나는 우리나라는 좋은 인더스트리를 잡고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인구가 줄어들면 사람들이 가장 걱정하는 건 뭐냐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일할 사람이 없는 건데 우리나라에서 여러분 부가가치를 발생하고 법인세를 내고 하는 메이저 인더스트리는 아무리 사람이 줄어도 일할 사람은 충분해요. 생각보다 오랜 시간 동안 충분해요. 그래서 그러니까 인구가 줄어들기 때문에 결국에는 생산성이 떨어지면 총 GDP도 줄기는 할 거예요. 근데 그것보다 더 빨리 떨어지는 게 뭐예요? 인구 숫자이기 때문에 1인당 GDP는 우리나라는 계속 올라갈 겁니다. 그래서 어느 시점 되면 아마 4만 불, 5만 불 돼서 진짜 찐 선진국에서만 봤던 그런 숫자를 대한민국이 앞으로 만나게 될 거예요.
그러면 이제는 뭐만 남은 거냐? 분배의 문제만 남은 거예요. 왜? 우리나라 여러분 충분히 잘 먹고 잘 사는 나라예요. 근데 제가 그랬잖아요. 대한민국의 미래가 생각보다 밝은데 단 조건이 있다. 그래서 어느 시점에 가서 대한민국이 지금보다는 누가 봐도 두세 배 그냥 살기 좋은 나라가 됐어. 그러니까 퀄리티적으로 봤을 때. 그때 과연 우리나라가 대화가 되느냐. 대화가 되느냐. 왜냐하면 결국엔 다 진사일성 얘기인 거거든요. 연결 얘기는 애니멀 커넥션이잖아요. 연결이 되느냐. 근데 지금은 그러니까 지금 이 상태의 대화 수준이 앞으로 50년 뒤, 60년 뒤, 100년 뒤에도 유지가 된다. 남녀 관계, 세대 관계에서 이런 상태로 대화를 한다. 그럼 대한민국 미래 밝지 않습니다. 냉정하게. 절대 밝지 않아요. 근데 어느 시점 돼서 우리나라가 뭔가 이렇게 뭐 사회 복지도 좋고 그다음에 뭐 우리나라 뭐 치안 좋은 건 말할 것도 없고 여러모로 좋아. 교육도 더 수준도 올라가고 경쟁은 생각보다 조금 줄어들고 근데 여러분 그게 유지가 되려면은 기본적으로 우리나라 사람들이 교양을 키우려고 노력을 해야 되고 교양은 뭐죠? 지식 토양이에요. 지식 토양을 키우면서 이 인적 자원의 퀄리티를 떨어지지 않는 방향으로 공부하는 분위기의 방향으로 가야 되는데 그 방향으로 가지 않는다. 그러면은 인구수가 줄면서 결국에는 경쟁력이 떨어지는 거거든요. 근데 퀄리티가 떨어지지 않으면은 여러분 사실 생각보다 우리는 대기업 수출 중심의 국가이기 때문에 대한민국의 경쟁력은 떨어지지 않아요. 근데 사실 퀀티티에서 퀄리티가 탄생을 하는 건 팩트거든요. 경쟁이 워낙 치열하기 때문에 거기 상위권 사람들이 뭔가 능력치가 높은 경향성을 갖고 있는 건 되게 당연한데 그게 만약에 우리나라가 인구수가 줄었기 때문에 퀀티티가 빠지면서 정량적인 게 빠지면서 거기에서 경쟁이 약해지면서 퀄리티가 빠져버린다? 그럼 우리나라 미래 생각보다 밝지 않습니다. 결국에는 여러분 우리나라의 미래에 진짜 모든 뿌리는 뭐가 잡고 있냐면 문해력이 잡고 있어요. 문해력을 기반으로 한 교양 증진이 대한민국의 저는 미래를 잡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대부분은 뭐 이런 거에 관심이 없죠. 그래서 리더들이 열심히 노력을 해야 되고 이 영상을 여기까지 끝까지 보신 분들은 여러분들은 다 잠재적 리더신 거예요. 리더라는 게 여러분 회사에서 뭐 부장님만 리더고 뭐 상무님만 리더고 그런 게 리더가 아니라 일단 엄마 아빠는 다 리더입니다. 그다음에 친구들 사이에서 내가 먼저 이거 해볼게. 그다음에 뭔가를 권유한다. 그다음에 내가 야 좀 우리 이 방향으로 가보자. 제시하는 사람은 리더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리더들이 우리 여러분 이렇게 대화를 나눠야 됩니다. 우리가 문해력이 낮기 때문에 지금 근거 없이 싸우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누군가 만들어놓은 모멘텀에 놀아나고 있는 겁니다. 이런 거를 똑바로 이성적으로 얘기할 수 있어야 대한민국의 미래는 밝은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지금 너무 인구가 주는 거에 대해서 거기에 대한 솔루션은 여러 가지로 모색을 해볼 수가 있어요. 근데 결국에는 변곡점이거든요. 우리나라가 진짜 GDP는 조금밖에 안 떨어지면서 인구수가 빠져서 1인당 GDP가 엄청 올라갔을 때 거기서 나오는 세금과 혜택이 모두에게 다 공평하게 돌아갈 수 있을 때 그 변곡점에서 우리나라가 그래 우리 이제 미래에 우리의 뭐 대한민국 사람들이죠. 그 사람들이 그래 진짜 이제 애 낳고 키워볼 만하다. 그때 그게 트랜지션이 생기느냐 안 생기냐가 전부인데 그거는 지금 누구도 점칠 수가 없는데 그런 상황이 올 수 있도록 우리가 이제 노력을 해야겠죠. 우리 인류는 이렇게 연결돼 있는 거니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좋은 책 읽어가면서 우리는 이성적으로 사고하는 힘을 키워야 돼요. 이거 너무 재밌잖아요. 얼마나 대단합니까? 과학자들이 여러분 자기 인생 걸고 메뚜기 뒷다리를 붓으로 간질간질해서 야 이래서 메뚜기가 폭력적으로 바뀌는구나. 뭐요? 결국에는 이 사이클이 있는데 그 사이클에서 식량이 줄어들었을 때 베이비 메뚜기들이 서로 부대끼면서 폭력적으로 변하는 거고 폭주 모드 메뚜기로 바뀌는 거구나. 그럼 우리도 당연히 인구 밀도가 높은 나라에서 그러니까 인구 밀도가 여러분 높은 나라가 방글라데시 2위가 타이완이에요. 그 뭐지 대만이에요. 대만도 출산율이 낮거든요. 그러니까 뭐 100% 경향성이 있는 건 아니지만 왜냐면 거기엔 종교도 따져봐야 되고 문화적인 요소도 따져봐야 되고 그 나라의 역사도 봐야 되는데 대만과 우리나라는 굉장히 비슷합니다. 인구 밀도가 높고 뭐 딱히 천연 자원이 없고 그다음에 경쟁은 치열하고 그러다 보니까 여기가 진짜 이게 살만한 나라인가 이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출산이 그냥 자연스럽게 떨어지는 거예요. 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저는 이제 뭐 지금 뭐 40대고 저는 제 딸을 위해서 뭐 우리 딸 세대는 어떤 일이 벌어질지 뭐 예측은 불가능하지만
그래도 얘네들이 선택의 폭이 넓고 그 다음에 엄마 아빠 아니면 엄마 아빠의 아빠 아니면 삼촌들이 노력을 해서 그분들이 우리들을 위해서 노력을 해줘서 우리가 이런 거를 그래도 경험할 수 있는 시대가 열렸구나. 저는 이런 거를 제공해 주는 게 제 꿈이에요. 여러분들이랑 같이. 여러분 좋은 책 우리가 같이 읽으면서 자꾸 앞으로 토론하면은 그러면서 그거를 삶에 적용하려고 노력을 하면은 심지어 삶에 적용 안 해도 돼요. 이성적으로만 사고할 수 있는 힘만 키워도 자연스럽게 여러분 삶은 바뀝니다. 그거 누가 말한 거죠? 찰리 먼거에게 물어본 거예요. 당신의 성공 비결은 뭡니까? 이성적입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여러분 이성적으로 바뀔 수가 있을까요? 여러분 메뚜기가 왜 미쳤나요 여기서? 이성적이지 못해서 그런 거예요. 왜? 상황 자체가 메뚜기들이 그냥 내가 갖고 있는 내 영역에서 먹이가 충분하면은 그렇게 비이성적으로 한 군데로 몰릴 이유가 없는 거거든요. 그럴 이유가 없는 거. 근데 상황이 메뚜기를 비이성적 미치게 만든 거예요. 그래서 좋은 책, 여러분 이 애니멀 커넥션은 진짜 명저고 요 책 재밌으신 분들은 이 센세이셔널 그대로 읽으시면 됩니다. 진짜 최고의 책들이에요. 이런 과학책을 많이 읽어야 되는데 뭐 거의 안 읽죠. 저희가 과학책을 프로모션을 해보면은 그 관심도가 일반 책보다 5분의 1, 10분의 1로 떨어집니다. 근데 과학책 읽어야 됩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책이고 가장 대한민국에 필요한 책이보다 과학책입니다. 제가 또 재밌는 영상 좀 몇 개 찍어 볼 거거든요. 애니멀 커넥션으로. 저랑 야무지게 공부하면서 우리가 함께 대한민국의 긍정적 미래를 만드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고 저는 다음 시간에 또 알찬 내용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또 만나요.